안녕하십니까, 왕상환입니다. 201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이제 두어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우리 수험생들 올여름 참 뜨겁게 그리고 치열하게 보내고 계시죠? 그동안의 노력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시점에 그동안의 수능의 출제 경향을 분석하고 또 그에 따른 전략을 짜야 할 것 같은데요. 그래서 EBS 교육초대석, 오늘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김성열 원장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장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원장님은 참 웃는 모습이 좋으세요. 고맙습니다. 시험 문제도 그렇게 쉽게 출제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? 공부를 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. 그럴까요? 네. 먼저 2011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의 일정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됩니까? 예. 수학능력시험은 원서 접수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원서 접수가 8월 25일부터 9월 9일 사이에 이루어지고요. 네. 그리고 시험은 11월 18일에 이루어지게 됩니다. 예년에 비해서 한 일주일 정도 늦춰졌습니다. 그러네요. 예, G20 정상회의 때문에 그렇습니다. 네. 그리고 채점을 거쳐서 12월 8일 날 성적표가 그 학생들에게 배부됩니다. 네. 올 수능 시험은 작년과 비교해 볼 때 어떤 점들이 달라지게 됩니까? 우선 원서 접수 프로그램이 차이가 있는데요. 과거에는 우리가 정보화 시대고 이제 디지털 시대지만 원서 접수를 그 손으로 써서 했었습니다.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고요. 네. 그리고 그 과정에서 원서 접수 내용을 점검하고 그 잘못된 것을 학생들이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. 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출제하는 데 있어서 과거와 달리 EBS 수능 방송 및 교재와 연계를 강화했습니다. 네. 과거에는 그 연계 목표율이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발표를 하지 않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70%를 연계하기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. 네. 채점도 달라진다면서요? 예. 그 채점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. 금년도에는 특히 그 OMR 판독기의 그 교체, 그리고 그 채점 인원의 증대, 그리고 성적 통지 방법의 개선 등을 통해서 과거보다 한 10여일 정도 기간을 단축을 했습니다. 여기에는 그 수험생들이 보다 더 빨리 자신의 성적을 알고 싶어하는 욕구도 충족시키고요. 네. 그리고 지원 대학을 결정하는데 고민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더 충분히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네. 또 사실 그 수험생의 입장에서 보면 그 성적표를 받을 때 그때가 가장 떨리는 순간일 것 같은데요. 그 성적표를 통지하는 방법도 좀 달라진다면서요? 예. 과거에는 우리가 학교에서 학년 말에 성적표를 받듯이 그 통지표를 받았었습니다. 그런데 금년도에는 학교별로 그 온라인으로 성적을 통지하게 됩니다. 그러면 학교에서 그 성적표를 출력해서 학생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어떻습니까? 이 시험의 그 난이도가 또한 수험생에게는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니지 않겠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올해 수능의 난이도는 어떨까요? 예, 그 난이도가 해마다 달라지면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네. 어떤 해에는 너무 쉬워서 물수능이다 하고 어떤 해는 너무 어려워서 불수능이다 하면은 곤란하죠. 그래서 이 난이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로서는 목표입니다. 금년도에도 지난해 수준의 난이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. 네. 예. 뭐 평가원 측 그리고 출제자의 입장에서야 뭐 그 난이도를 항상 일관되게 하고 싶으시겠습니다만, 근데 그 평가를 보면은요, 특히 전년도의 경우에는 외국어 분야는 좀 많이 어려웠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. 네.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? 네. 이와 같은 평가는? 그 영역별로 난이도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그 선생님들께서 수능 출제하는 과정에 검토위원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. 검토위원으로 들어오셔서 그 학생들의 수준을 비추어서 문제를 점검하게 됩니다. 그런 과정에서 난이도도 조절하고 하는데요. 작년에는 외국어 영역이 다소 그 어렵게 어려웠다고, 출제됐습니다. 그것은 그 수학의 경우에 너무 어려워서 수학이 좌지우지한다든지 이런 그 특정한 교과목이 수능 성적에 전체 미치는 영향력을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영역별로 난이도를 가능한 한 그 유사하게 가도록 하기 위한 노력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
근데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있는 것이요. 그 난이도라고 하는 것과 변별력에 관한 문제인데요. 네. 이 두 가지의 그 상관계수는 어떻게 될까요? 결국은 그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변별력을 높이려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의 수준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예. 최상위 계층을 변별하려고 하면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출제될 수 있고요. 그리고 그 중간 수준의 아이들에게 있어서 변별력을 갖추려고 하면은 그 보통 수준의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지금은 대학에서 입학 사정관 제도 등을 도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최상위권 대학의 경우에는 다양한 전형 자료를 활용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노력을 자율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. 이 점을 네. 감안해서 그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아이들이 풀 수 있는 문제로 그 출제를 하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적정한 변별력이라고만 답을 할 수 있는데요. 그 어려운 문제들도 물론 포함될 수 있지만 그 문제가 너무 어렵다라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그 저희들은 출제하는 데 노력을 하려고 하고 그러한 결과로 해서 학생들의 최상위권 학생보다 그보다 약간의 그 밑에 학생들부터 변별력이 잘 확보되도록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또 이 수험생들 사이에 나오는 말이 그 선택 과목 로또라는 네. 말인데요. 사실 선택 과목을 무엇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면 참 불합리할 것 같거든요. 예. 이 부분에 대한 고려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? 예. 그 선택 과목이라는 말이 그 의미하듯이 그 모든 그 선택 과목에서 학생들 응시하는 학생의 집단적 특성이 다릅니다. 예를 들어서 과학에서 어떤 물리를 택하는 학생과 생물을 택하는 학생들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렇기 네. 때문에 그 학생들이 공부하는 정도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고 그것에 따라서 난이도에 대해서 체감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 과목 간의 표준 점수의 최고점이 약간씩 차이가 나게 마련입니다. 이 부분의 차이를 줄이려고 합니다.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로또식의 선택 과목 예. 선택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약간의 차이가 나는 거는 불가피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.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의 선택 과목 간 그 표준